모든 인물사 미스터리 오늘의 주인공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오. 이거 젠가잖아요. 이 밑에 있는 블록을 빼서 위에 올리다가 넘어뜨리면은 지는 게임. 그렇죠. 그쵸. 오늘의 주인공 게임이랑 관련된 뭐 프로게이머인가요? 프로게임은 아니고요.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을 탁 올리는. 돌려막기. 그렇죠. 이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속인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기 사건의 주범 장영자 조희팔입니다. 다 합쳐서 7천억. 7천억을 해보고 준법 정신이 희박하고 과시욕도 지나치게 강하다고 정부 정보기관 특수훈련을 받았대요. 마타리. 마타리. 스님한테 절을 지어준다고. 장영자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장영자 씨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분을 제가 최초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는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런 거 아니에요? 단군 이래 최대 다단기 사기 사건. 그 피해금이 무려 5조. 한 번도 잡힌 적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죽은 것으로 정리됐다. 가짜다, 빌라빈형이다. 영상이 조작됐다. 죽은 조이팔과 맞선을 봤다는 여성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조카 유 씨가 측근하고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거든요. 공개되면 안 되는 것까지 공개를 했던 거예요. 와, 이거 미치겠네. 냄새가 좀 나는데. 희대 사기 사건 하면 떠오르는 장영자와 조이팔 두 사람의 미스터리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스페셜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사기 사건 전문이신 임채원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33년 검사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위축돼요. 장영자 씨나 조이팔 씨 중에서 실제 인연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장영자 씨가 수사를 하셨다고요? 예, 장영자 씨는 그 첫인상이 어땠어요? 굉장히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우라가? 느낌에 일반인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쓰는 용어라든지 네. 약간 고급스럽고요. 보통 이제 사기꾼들 조사하면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쓰는 용어들이 좀 거친데 이분은 작은 목소리와 조곤조곤 우아하게. 교양 있게 부인을 하시는군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다 거짓말이죠. 모든 네, 객관적으로. 네.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이렇게 혹할 수 있는, 그리고 피부가 되게 또 좋고요. 피부가 좋아요? 저 사진으로만 봐도 안색이 아주 맑으셔요. 투명한 피부? 광이 나는. 네네네. 그 당시에 70대 초반이었는데요. 저희 검사실에 있던 여직원이 장영자 할머니 진짜 피부가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장영자 씨가 올해 저 5번째로 구속이 되어서 1년형을 확정받았어요. 간도 크다. 간도 커. 수감 중에 5번째 구속이라니. 장영자 씨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학력도 좋네. 1944년 목포 출생입니다. 네네네. 10살이 됐을 때 서울로 상경해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고등학교 때 학적부에 따르면요, 준법 정신이 희박하고 말이 많으며 근명성이 전혀 없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꿰뚫어 보셨네요. 정확히 판단을. 그리고 과시욕도 지나치게 강하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웬만하면은 학촉부에 이런 얘기 잘 안 적어놓는데. 학력을 보시면 뭐 경기실업 초급대학에 들어갔다가 S여대 교육학과로 편입하게 되잖아요. S여대. 이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장영자 씨가 S여대 메이퀸. 맞아. 메이킹 출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제작진분들이 그 학교 가갖고 한번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대요. 그래요? 진짜. 야, 부지런하다. 진짜. 근데 그것도 없음 설마. 근데 오래돼서 지금 이제 벌써 80대시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료는 안 남아 있어서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용모가 한 몫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졸업 이후의 행보입니다. 70년대 초에는 모 방송국 영어 프로그램의 대담자로 활동을 했대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정부 정보기관 뭐 이런 데서 1년 가까이 특수훈련을 받았대요. 특수훈련? 특수훈련.
그래서 당시 이제 중정이 관할하는 회사라는 새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었대요. 네네. 거기 회장으로 부임을 해요. 여기 있잖아요. 새땡 에너지 주식회사 회장. 회장 27살에. 그래서 본인이 경제계 큰 손이 됐다. 이게 특수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 스파이, 마타리.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제 믿어야 할지. 근데 이 검찰 조사하실 때 네네. 학력이라는 것도 다 조사해. 당연히 물어보죠. 당연하겠죠.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 경력들은? 근데 진술 거부권이 있어가지고 특수부대에서 무슨 훈련 받았어요? 그거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검사님. 딱 이러면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제2, 3의 자아가 있다고 봐요. 리플리 증후처럼. 그렇죠. 첫 번째 결혼은 굉장히 이르게 했어요.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20대 초반에 했는데 일남 1년을 뒀거든요. 근데 11년 만에 갈라서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남편하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장영자 씨가 주장하는 바로는 당시에 남편이 몸이 약하고 병에도 자주 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남편이었던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장영자의 허영심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첫 번째 남편을 이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이혼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돈 많은 사업가 홍모 씨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해요. 근데 9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 이혼하면서 총 위자료로 5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 증권 투자해서 돈을 엄청나게 불렸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장영자라는 이름이 쫙 퍼졌다는 건데 변호사로서 이게 좀 이상한 게 네. 첫 번째 남편 돈이 없다며. 두 번째 남편 돈이 많아. 9개월 살았어요. 네. 위자료를 5억 받았다거든요. 죽었다 깨도 위자료 5억이 안 나와. 그럼 재산분할인데 9개월 정도 살으면 재산분할 많이 안 해주거든요. 그러네요. 지금도 5억 원 힘든데 70년대 중반에 5억 원? 이게 근데 진짜라면 네, 진짜라면. 이혼 두 번에 위자료 받아서 그걸 또 다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또 돈을 번 거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두 번째 남편이랑 이혼하고 5억 원을 받은 다음에 네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는 와중에 2년간은 독신으로 지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철희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당시 결혼할 때 장영자 씨가 30대 후반, 그다음에 이철희 씨가 50대 후반, 21년 차이랍니다. 21년 나이 차이가 21살 차이가 21살 차이 나는데 쉽지 않아요. 서로 이게 어떤 점이 이렇게 끌렸던 걸까요? 운명의 장소가 어디냐? 일단 이게 본인 피셜입니다, 다. 중정의 안가에서 봤답니다. 안가했어? 네. 73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남자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온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이철이였다. 그때 장영자 씨가 이철이를 처음 만났었던 그 첫인상을 그래요? 본인이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요. 첫인상. 그걸 네. 승현 씨가 네네. 읽어주시죠.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 없는 자로 잰 듯 단정하게 앉은 뛰어난 정보 전략가로 특수 임무 정보 전문가 분위기의 이철이. 특수 인물을 좋아하는구나, 저분은. 특별한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막 근데 뭐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이 멋있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자, 그렇다면 정략 결혼입니까? 정작 결혼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래요? 사업도 같이 하면서 1980년에 동거를 시작해서 81년 1월에 네네. 1차 결혼식을 합니다. 1차. 네, 1차 결혼식하고 다음 해 2월에 사파리 클럽이라는 곳에서 2차 결혼식을 합니다. 당시 돈으로 결혼식에만 1억 원을 태웁니다. 자, 5번 모두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영자 씨가 피해자한테 접근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리야. 오.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장영자 씨고요. 중앙에 있는 상은 용두 관음 보살상인데요. 네. 장영자 씨가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최초로 이렇게 조성한 겁니다. 이 장영자가 절에 나타나면 항상 이제 스님들이 장영자를 애워 쌌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장영자가 품속에서 이제 봉투를 나눠주면서 아름답게 한번 싹 웃어줬다고 하는데 한 스님이 말하기엔
하얀 한복을 입은 미인이 돈을 물 쓰듯이 했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당시 불교계에서는 장영자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그럼 저 장영자 씨가 어떤 사기를 저질렀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철이 장영자의 사기 사건이라는 게 첫 번째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철이 장영자 부부가 결혼식 올린 게 82년 2월이에요. 네네. 근데 어무 사기 사건이 터진 게 그해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3개월도 안 돼서 터진 거죠. 근데 피해자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대기업 관련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영자 씨가 증권시장, 사치시장의 큰 손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제 어음을 받는 거죠, 담보조로. 네. 근데 이거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액면가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현금을 땡겼다는 거죠. 어음 금액만 6,400억이고 6,400억. 그걸 통해서 버는 게 1,600억이에요. 1,600억이에요. 80년대 초에. 그 액수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라면 한 봉지가 100원. 이럴 정도의 시기니 진짜 막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장영자 씨를 신뢰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이게 당시에도요, 요주의 대상. 그래요? 네, 왜냐면 1980년에 보안사 이제 보안처장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어떤 중년 여성이 군부대 불교 행사에 항상 온다. 근데 와서 계속 거액을 뿌린다. 근데 그 부대랑 인연도 없는데 왜 와서 그 돈을 뿌리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장영자야. 이러면서 이제 요주 인물이 된 거죠. 되겠죠. 그러다가 1982년 4월에 공포곤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장영자에게 어음 사기를 당했다고 검찰이 진정서를 내요. 당시가 2차 오일 쇼크 터지고 기업들이 돈이 씨가 말랐습니다. 은행에서든 어디서든 돈을 빌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어려운 기업들을 찾아가가지고 컨설팅을 했다고 해요. 돈이 지금 빌리기 어려우시죠? 은행 가서도? 그럼 제가 자금이 충분하니까 빌려드릴게요. 이자를 많이 받았을 것 같죠? 그러지도 않아요. 은행 이자와 비슷한 수준 내지는 조금 높은 수준을 빌리면서 조건도 아주 좋게.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돌렸냐?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승현 씨가 정말 돈이 궁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줘요. 근데 제가 한 2천 빌려드릴게요. 이자만 내시고 나중에 성공하셔서 한 4년 뒤에는 저한테 3천만 원으로 갚으세요. 그렇게 차용증 하나 써줍니다. 요게 어음이에요. 요거 3천만 원짜리 요 어음은 4년 뒤에 한승현 씨한테 가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금 필요해서 그러니까 요거 2,500에 사시겠어요? 변호사님한테 팔아요. 그럼 2,500 현금이 또 생겼죠. 이런 식으로 어음보다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이 차용증을 주고 그거 판 돈으로 또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또 비싼 차용증 받고 돌리고 하다가 어느 날 자, 만기가 된 어음을 가지고 한승현 씨한테 갑니다. 이거 만기 되면 돌려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여전히 그 기업이 어려워요. 묻어가 났죠. 이게 줄줄이 넘어가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어음은 만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뒤에 돌아왔을 때 돈이 되는데 그 조건이 만기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돌리지 않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장영자는 받아놓고 바로 돌려버리니까 이게 부도나죠. 그래서 사기가 성립된다. 근데 이제 빌린 돈의 9배, 1279억 원을 냈답니다. 그래서 내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다른 기업들도 엮여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 다 합쳐서 7천억 원. 이게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10%. 이게 그때 당시에 금융실명제도 없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돌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 덧붙이자면 네네네. 첫 번째 남편이 김 씨였잖아요. 네네네. 네, 그 사람도 이 어음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그래요? 피해자가 아니라 조력자죠. 조력자로. 예, 김 씨가 공토건 사장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약점을 잘 탐지해가지고 장 씨한테 알려주기도 했답니다. 회사 약점을. 예. 그래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어음을 받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부로서는 별로였지만은 사기칠 때는 서로 손발이 척척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어질어질한데요. 아니 그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 이거 순순히 인정했나요? 절대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요. 당당했어요. 수사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활동을 한 거고 검찰에서 문제가 안 됐으면 이 어음을 결제를 못할 이유가 없었다. 억지 주장을 좀 하더라고요. 예. 유명한 장영자 씨 말이 있잖아요. 경제는 유통이다.
자, 모든 다단계 사기범들이 저렇게 얘기하죠. 유통행위에 참여를 했을 뿐인데 왜 나를 구속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느냐, 막 경제활동이지 범죄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저렇게 큰 사기를 치고도 당당했군요. 근데 형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이제 최종 징역 15년이 확정이 됐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형기를 5년 남긴 92년에 가석방이 돼요. 가석방 요건은 되죠. 뭐 수용 기간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병도 좀 있었다고 하고, 다만 이제 진짜로 몸이 안 좋았는지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지 그건 저희가 밖에서 알 수는 없는 거죠. 이 가석방 위원회의 판단이니까. 장영자 씨 사건이 터지고 충격을 받을 분들도 많았겠는데요, 보니까. 조계종 종정이셨던 서홍 스님이 네네. 장영장 씨를 굉장히 신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영자 씨가 사기로 구속됐으니 스님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스님이 장영장 씨를 면회를 하면서요, 걱정을 전하니까 스님은 나를 뭐로 알고 자꾸 종종 이야기를 하시냐. 나는 내 자신이 종종이고 종종은 내 정신세계와도 같은데 불쌍한 사람이 형무소에 앉아있다는 식으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근데 제가 서홍 스님이었다면 또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생각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좀 배신감도 컸을 것 같고. 불교계에서 충격을 받고요. 예, 그러겠는데요. 네, 이거 아까 전에 그 사진으로 보였었던 용두 관은 보살상, 네, 구속과 동시에 바로 철거됐습니다. 진짜 어쨌든 5년 감형받고 자유의 몸이 돼서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또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외제차 지금도 있는 벤땡 이거 몰고 다니고, 호화 별장에서 뭐 진짜 유명 인사들 다 이렇게 모셔놓고 파티하면서 자기는 이제 건재하다는 걸 과시를 해요. 이때 한 달에 쓴 돈이 3억 5천만 원. 하루에 1,000만 원도 더 쓴 거죠. 우와. 한 달에 30일이라고 치면. 아니, 돈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쵸, 돈이 있었다는 얘기죠. 뭐 친척들 만나면 진짜 용돈으로 뭐 수억 원씩 쥐어주기도 했다고 그러고. 용돈으로요? 용돈으로. 이 장현자 씨가 원래 삼호옥이 좋아하는 게 뭐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살 때는 기본으로 뭐 몇 천만 원씩. 뭔가 좋아하는 걸 사기. 네. 한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고급 한복 한 벌을 맞추는 데만 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한복 맞추는데 뭐 1,000만 원어치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 정도로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치, 과시 이런 걸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